항상 먹었을 때 바디감, 그 다음 자극 이 두 개만 하면은 실패 없는 추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골고루 좀 나오는 훨씬 아까보다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초롱초롱 열심히 배우는 자세지?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힐링되는 것 같아. 오 좋아. 오 스팀 잘한다. 소리 딱 좋았어 지금. 표정도 좋고 아주 살아있어. 이야 테이크아웃 잔이 원래 더 어려운데 시작 전에 퍼징, 끝나고 나서 퍼징 이것만 계속 지켜주시면 되고 얘는 담배 한번 해볼래? 저의 첫 번째 제자. 로제타 소환을 했구나. 라떼아트 아무나 하는 거 봤죠? 아 이 일사불란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따뜻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 너무 세팅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맛이 계속 나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하면 이제 체크했네. 볼까요? 잘하네. 크림이 안 묻어지고. 잔 넘기면서 오 잘한다. 하트는 무조건 하겠는데? 이야 와 하기 전에 양을 딱 보셔야 되는데 보통 피처에서 여기 지금 코 부분 있잖아. 우유 받을 때는 밑에죠. 한 1cm 밑인데 스팀 치고 났을 때가 이거보다 살짝 위에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어. 라떼아트 할 때는 피처의 우유 양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막 부니까 안 돼. 확실히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느낌 왔을 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한 번 더 하고 할게요. 네. 그렇게 해야 빨리 늘어요. 됐어요. 공기주입 짧게 하세요. 이제 더 소리 안 나게, 소리 더 안 나게. 잔 넘어가시고, 그렇지. 하트 이 정도만 나와도 뭐 끝났다. 진짜요? 그래서 요 잔에 할 때는 추출량이 30이 아니라 한 25, 26만 돼도 딱 좋을 건데, 근데 커피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홀에서 나갈 때는 추출되는 거 보고 중간에 끊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25g 세팅을 하나 해놓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귀찮아도 그렇게 해놓던지 해서 따뜻한 라떼 할 때만 저걸로 잡고. 좋아요. 갑시다. 가운데 쭉 보세요. 딱 붙여가지고 일단 들고 지나가면은 갈라주면 일단 하트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결 없는 하트부터 먼저 일단 한번 해보시고 장 기울이고 잘한다. 곧 잘한다. 그래. 잔은 45도. 손잡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딱 대고 이렇게 잡아. 그러면 손잡이가 내 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직각을 십자가 딱 그려서 피처가 딱 직각으로 되게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5도로 기울이기 시작해서 안정화를 하겠지. 가장 깊은 곳, 여기 가장 깊은 곳. 네. 여기서 해가지고 최대한 거품이 안 뜨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오면 얕아지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옆에 희끗희끗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동그랗게만 그리면 돼요? 그렇지.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조그맣게 돌리면 되고 굳이 안 돌려도 돼요. 좌우로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45도죠. 여기까지 오면 시작하시면 돼요. 딱 넘칠랑 말랑할 때 스톱하시고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잔이 넘어가면 돼요. 같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 안 되지? 처음에 잘 안 되면 몸이랑 같이 넘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게. 오케이. 조금 너무 작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커서 살려보고 이럴 때는 오히려 많이 안 흔들어야 돼. 거품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큰 거품만 좀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거품이 적을 때는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슥 흘려주면 그려진다. 근데 거품이 없잖아. 이거 물이잖아 완전. 어떤 아저씨들은 빨대로 시럽만 쫙 빨아먹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소리 괜찮았어. 소리 안 나고. 오 뭐지? 표정 엽기적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느낌 좋아. 좀 더 세게 드세요. 갑시다 이제. 오케이. 45도 시작. 깊은 곳에. 그렇지. 깊은 곳에만. 좋아. 너무 많이 했다. 괜찮아. 더 스톱. 갑시다. 가운데 잔 넘어가면서 과감하게 기울여서 피처를 더 과감하게.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 들고 마지막으로 들고. 이 정도면 옳죠. 잘 나왔다. 웃지 말고 끝까지. 이 정도면 됐어. 아이스 라떼는 2번, 따뜻한 라떼만 2번. 오 좋아. 스팀 잘한다. 소리 딱 좋았어 지금. 표정도 좋고 아주 살아있어. 되게 빨리 배우는데? 센스가 있어.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바로 더 한 다음에 원리는 똑같아요. 가운데다 부으면. 이야 테이크아웃 잔이 원래 더 어려운데 근데 많이 했어요. 더 잘하지? 오히려 테이크아웃 더 잘한다. 테이크아웃 잔은 원래 가르치고 나면 바로바로 빠르게가 안 돼서 결국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하니까 굳이 내가 안 들어가도. 담배 한번 해볼래? 저의 첫 번째 제자
스완해줘, 스완.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스완을 부탁해. 우와. 어쨌다 스완은 했구나. 우유를 조금 더 담을걸. 이 잔을 제가 라떼아트 아무나 하는 거 봤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한 번 한 거 치고 이 정도면 잘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라떼아트.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청소를 알려드릴게요. 저울을 이제 치워주시고, 잔도 일단은 다 한번 치워볼게요. 청소하는 거 루틴을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일사불란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몇 번 추출했지? 한 20번? 30번 했나? 20번 정도 했나? 자주 청소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루 중에도 수시로 해야 될 거 이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여기 커피 가루가 붙어요. 아까 C를 누르면 내려오거든요. 손으로 한번 긁어볼게요. 많이 붙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탬핑이 돼요. 이거는 벌써 몇 번 했었어야 돼. 한 10번 추출하면 한 번은 털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세트거든요. 이걸로 여기를 자주 털어주셔야 돼. 난리 났네. 이거 진짜 계속 이대로 뒀구나. 이거는 하루에 그냥 수시로 손님 왔을 때마다 수시로 해줘야 탬핑이 평평하게 된다.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털어주고 다시 C 누르면 되겠죠? 쉽죠? 요거는 이제 수시로 넘어갈게요. 얘는 사실은 자주 할 거는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색깔이 아마 좀 끼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끼기 시작할 때 하는 방법은 마트 가면 구연산 팔아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연산을 한 2스푼 녹여요. 그렇게 푹 담그면 하얀색 석회질이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3분 5분 정도 있다가 그래도 조금 남아있으면 이제 그때는 수세미 같은 거 살짝 긁어주면 툭툭 떨어져요. 녹기 때문에. 구연산으로 분해시켜가지고 청소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아마 3달 걸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청소하시면 되고, 그라인더는 최대한 이런 데는 자주 털어주시고, 이제 버어 청소를 해야 될 건데 이건 너무 자주 하지는 마시고, 자주 해야 될 건 이겁니다. 호퍼. 이건 매일 그냥 퇴근할 때 닦고 끓여가지고 봉투에 다시 담으시고 보관하시고, 얘는 설거지 하시는데 이게 기스가 나면 이게 나중에 부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스펀지 부드러운 거 쓰세요. 부드럽게 그냥 기름때만 제거하시고 퐁퐁 써야 됩니다. 가서 헹궈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놓고 가면 마르겠죠. 퇴근할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가고, 그건 아침에 나서 다시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남아있는 잔량은 싹 갈아내고. 버어 청소는 해보셨나요? 혹시 그라인더? 이거 드러내고 나서 이거를 굵어지는 방향으로 이거 누른 상태로 굵어지면 계속 돌리면 그냥 위로 빠집니다. 나사가 위로 툭 빠져요. 그러면 버가 이렇게 아랫벌은 밑에 있을 거고 윗버 이렇게 있을 거니까 털어내주시면 돼요. 가루. 오래된 찌꺼기들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긁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벌을 전체를 분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게 되면 분쇄도가 엉망이 될 거거든요. 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거를 최대로 가늘게 붙여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끝까지 붙이면 버랑 버가 딱 붙는 시기에 와요. 더 이상 이게 안 돌아갈 때. 거기서 한 90도 정도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끝났다. 그럼 굵어지는 방향으로 90도 정도만 풀어서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이제 손잡이는 위치를 바꿀 수 있게끔 구멍이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4개 정도. 편한 위치에, 이 정도 위치에 오게끔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네, 한 달에 한 번. 배전도가 좀 있으니까 너무 좀 미루면 좀 그렇고, 찌든내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찌들어 있는 기름들을 털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버는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버 교체 시기도 아마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세팅을 잡아도 맛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날을 교체해야 돼요. 시기에 따라 다른데 1년 정도? 많이 쓰면 이제 6개월마다 가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 진짜 막 3, 4kg씩 팔리면 6개월에 갈아야 되고요. 하루에 한 1, 2kg씩 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완전히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뭐 청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최대한 제빙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고, 약품을 넣어가지고 사이클링 돌리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배꼽미를 출장을 시켜가지고 제빙기 청소하는 걸 한번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약품 넣어가지고 이거 5번 정도 돌 거예요. 5번 돌고 나서 봐도 약이 완전히 다 안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도는 쓰세요. 2사이클은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거 하면서 다른 거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도 2사이클 돌리고, 다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 얘는 그냥 설거지 하시면 돼요. 이거 빼가지고 안에도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딱 말려놓고 가시거나, 아니면 얘는 어차피 물 젖어도 되니까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끼워놓고 퇴근하셔도 되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그냥 다 설거지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들어가지고 설거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팀 피처에다가 퐁퐁 살짝 해가지고 해가지고 좀 담궈놨다가 닦아도 해도 되고, 그리고 얘는 퍼징만 자주 해줘도 괜찮습니다. 스팀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으로 우유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항상 이제 스티밍이 딱 끝나고 나서 조금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작 전에 퍼징, 끝나고 나서 퍼징, 이것만 계속 지켜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요것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자 드라이버나 밥 숟가락 같은 거 쓰면 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빼는 거구나.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양옆을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빠지는데, 그냥 설거지 빼가지고, 뜨겁습니다. 설거지하고, 빛에다가 이렇게 보면 구멍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뚫려 있죠.
근데 이게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이 청소를 해주고 백플러싱을 하고 이 설거지를 해주면은 꽤 오래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립하는 걸 알려드리고, 여기도 설거지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커피 찌꺼기 좀 있죠? 이건 이제 수세미 같은 거 써가지고 이게 되게 뜨거워요. 차가운 물 묻혀가지고 퐁퐁을 살짝만 해가지고, 얘가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문질러주고, 다 이 기름때가 묻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져요. 손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잘 나오죠. 골고루. 이것도 자주 해주셔야 되고, 그 머신 청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조립하는 방법은 얘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끼우냐 보면 이 글자가 있죠. 오돌토돌한 거. 이 글자 있는 부분이 위로 가야 돼요. 글자 위로. 왜냐면 포타 필터랑 이렇게 맞붙일 건데, 글자 있는 부분이 아래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퉁불퉁하니까 물이 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 없는 부분, 매끈한 부분이 밑으로 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글자가 위로라는 게 기억이 안 나시면 울퉁불퉁한 게 밑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글자가 위로 가게 해서 이걸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글자가 위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밀어넣고, 그 다음에 포타 필터로 잠궈서 끼우시면 되는데, 지금 알려드린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 머신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진짜 장고장 없이 이렇게 해서 수세미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루 닦아져요. 이게 이제 조립 한번 해보시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글자가 위로 가게 해서 항상 화상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이제 다 했죠, 청소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걸 이제 드러내는데, 할 때 꼭 매일 확인해야 될 게, 이거 트레이 드러내고 나서 여기에 커피 가루가 점점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닦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점점 일로 들어가서 막히거든요. 막히면은 여기가 넘쳐가지고 새거든요. 커피 가루 같이 닦아주시고, 구멍도 빨대 같은 걸로 뚫어주시고, 한 번씩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안 막히게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사실 머신은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닦으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라인더, 오토 템퍼. 물이 안 들어가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사용을 안 할수록 오래 써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가는 애들, 하도하고 얘하고 제빙기. 물이 들어가는 애들은 안에 물이 있는데, 물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거나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면 더 빨리 생기고, 스케일이라고 하얀색 석회질로 변해요, 미네랄이. 그 석회질이 이 안에 있는 가느다란 관 같은 데 쌓여서 구멍을 막고, 뭐 솔밸브나 뭐 이런 데 다 막혀버려요. 얘도 보면 솔밸브라고 해서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전자동 온오프 밸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으로 해서 탁 붙고 탁 붙고, 얘도 보면 추출해보면 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해보시면. 이게 얘는 좀 강력한 솔밸브를 쓰는 거고, 얘는 좀 약한 솔밸브를 쓰니까 소리까지는 안 나지만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를 바꾸면 이쪽으로 자석이 달라붙고, 바꾸면 일로 탁 달라붙고 하면서 구멍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었던 석회질 가루 하나가 딱 날려와가지고 이렇게 탁 박히면, 이렇게 딱 켰다가 끄면 이게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똑똑 떨어질 수가 있겠죠. 가루 얇은 거 하나만 딱 박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주세요. 조그마한 게 하나가 날아와 박혔을 때는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탁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뚫린 거예요.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조그마한 알갱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달라붙고 옆에 달라붙고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껐다 켰다 해도 안 될 때가 오면, 그런 분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무슨 이상 증세가 보이면 계속 껐다 켰다 해서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든 물이 들어가는 애들은 사용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장사는 될 거니까 크게 그럴 일은 없지만은 안 쓰는 쪽도 한 번씩 틀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오늘 배운 것만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되고, 파이팅. 동다방의 위드 카페 많이 찾아와주세요.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